이번 시간에는 우리 엑섹스 기초다지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마르 1급 시험의 이제 두 번째 과목이 이제 엑섹스 시험이죠. 이 엑섹스 시험은 이제 엑섹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과정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엑섹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엑섹스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안 써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 엑섹스라는 프로그램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섹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지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윤곽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작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을 하면서 XX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사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X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이 XX라는 프로그램은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일반 개인이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고요. 물론 뭐 회사에서 XX라는 이 프로그램을 쓰는 데도 있지만 이런 XX라는 프로그램 말고 뭐 MySQL이다 오라클이 돼서 그런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을 만약에 운영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 거예요. 회원가입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아이디다 패스워드다 주소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입력을 하고 회원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회원가입한 사람들의 그런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XX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홈페이지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회원들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팔 물건에 대한 그런 정보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을 거고 가격이 있을 거고 중량이 있을 거고 이게 식품인지 아니면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이다 전자제품이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을 싹 다 입력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또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서 한 가지 제품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엑스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보통 이제 다음의 과정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돼요. 먼저 입력될 그 자료에 맞게 테이블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그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폼을 만들어서 폼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나한테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내가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품 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 4, 5, 6, 7, 9, 10하고 숫자가 써 있잖아요. 상품 번호는 내가 숫자로 입력받겠다. 아니면 일련 번호 형태로 입력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명이라는 것도 입력을 받을 건데 이 상품명은 뭐 문자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라는 것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판매가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입가도 이제 숫자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가다 구입가다 해서 이런 두 가지의 이제 필드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천 단위마다 쉼표도 알아서 붙을 거고 앞에 통화 기호도 붙고 붙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다. 어떤 형식으로 입력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테이블을 먼저 설계를 해줘야 돼요. 설계하고 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지금처럼 테이블에다가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폼을 만들어요. 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폼에 맞게 우리가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이제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열어서 테이블에다 직접 입력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엑섹스라는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럼 지금처럼 이런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맞게 이제 입력해. 그렇게 해주면 쉽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폼이 됐든 아니면 테이블이 됐든 그곳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요. 기초자료 입력하는 곳이 우리 테이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된 그런 자료는 다시 폼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따로 이제 조회를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프린터로 이제 출력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텍스트 상자에다가 우리가 특정 값을 입력해요. 특정 값을 입력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회 버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내가 입력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50 이상인 그 데이터만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폼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조회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테이블에 입력된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특정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폼을 만들 때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내가 따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요. 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 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제 데이터, 학생 테이블에 들어갈 데이터, 성적 테이블에 들어갈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폼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폼을 통해서 이제 성적이 몇 점 이상인 학생들만 추출해 달라. 아니면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뭐 3학년의 데이터만 추출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폼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조회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부 다 추출을 했어요.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실제 내가 프린터로 이제 인쇄를 하고 싶어요. 인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학생을 이제 조회를 하고 싶어요. 조회를 했을 때 이 성적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학생의 점수들도 같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랑 성적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라는 걸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테이블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 곳으로 다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쿼리예요. 아니면 학생 테이블에서 내가 남학생들의 데이터만 뽑고 싶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서 우리가 이제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나 이제 폼을 만들 때 여러 개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중간에서 우리가 쿼리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해서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필드랑 성적 테이블에 들어있는 특정 필드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때 이제 쿼리라는 거로 그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만 그렇게 이제 뽑아 온 다음에 그 쿼리에서 이제 작성된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폼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내가 검색을 하겠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폼에다가 이제 출력이라는 단추도 만들고 조회라는 단추도 만들 거예요. 그런 이제 단추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해당 기능이 이제 수행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라는 거는 만들어진 폼이 됐든 보고서를 다른 폼에서 이제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해서 프린터를 하고 싶다, 조회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매크로 요거를 이제 사용하더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섹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작업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모듈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제 자동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이라는 거, 지금 학생이라는 테이블, 성적이라는 테이블 가지고 설명을 했죠? 이런 테이블들은 어떤 필드명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받을지
그런 이제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기초 자료가 이제 입력이 되는 그 곳이 우리 테이블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에 어떤 특정 데이터를 입력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데이터만 이제 찾아달라, 검색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조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폼이에요, 폼.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건지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보고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쿼리라는 걸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준다고요.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내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 뭐 이름 쓰는 칸이 있고 아이디 쓰는 칸이 있고 비밀번호 쓰는 칸이 있고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있고 전화번호 입력하는 칸이 있고 따로따로 칸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폼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폼이 됐든 보고서는 그냥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한다. 우리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있을 때 이런 테이블들을 하나로 싹 다 이제 합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쿼리라는 걸 작성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이 뭔지 쿼리가 뭔지 폼이 뭔지 보고서가 뭔지 일단은 개념을 먼저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실습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ASX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할 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테이블을 먼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설계한 상태에서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전부 다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가 이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는 그 폼을 만들 거예요. 그 입력이라는 폼을 만든 다음에 그 폼을 통해서 이제 테이블에다가 싹 다 이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을 만들어 놓고 이 폼을 통해서 아까 그 데이터를 싹 다 지금처럼 입력을 해서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든 그 테이블은 이제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고요. 지금 여기서 만든 테이블은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판매 수량 조회라는 이 폼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수량 50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우리가 조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수량 이상 판매된 그 제품의 자료만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해서 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폼을 또 두 개 만들 거예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 조회라는 이 폼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 테이블이나 판매 내역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처럼 거래처별 판매 현황 보고서라고 요 이제 출력되는 양식 우리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XX를 통해서 직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라는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기라는 요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볼게요. 찾아보기를 이제 클릭이요. 찾아보기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열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당 경로 이제 찾아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널 1급에 우리 XX에 들어가게 되면 공인하고 섹션이라고 있죠. 공인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이제 XX 기초 다지기 이렇게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이제 선택해주고 열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당 예제 파일이 짜잔하고 떠요. 뜨면서 이 위에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파일을 이제 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컨텐츠 사용해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라는 프로그램이 짜잔하고 열렸어요. 자, 지금처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맨 앞에 파일하고 있죠. 이 파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홈이다, 새로 만들기, 열기, 뭐 정보다, 저장이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다, 인쇄다, 닫기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계정이다, 피드백이다, 옵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이라는 요 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요런 아이콘들이 있죠. 이런 아이콘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 이곳을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특정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XX 기초 다지기 하고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C 드라이브 길버 커널 1급에 우리 02 XX의 01 섹션에 XX 기초 다지기 하고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이 보이고 파일 형식도 이렇게 보여주죠. 이것이 이제 제목 표시줄이요. 그래서 제목 표시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리본 메뉴에서는 XX 제공해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용도에 맞게 이제 따로따로 탭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홈이라는 탭도 있죠. 만들기도 있고 외부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도구도 있고 도움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탭으로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홈이라는 탭은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쭉쭉 있고 제목도 다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보기다, 클립보드다, 정렬 및 필터다, 레코드다, 찾기다, 텍스트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마다 그룹의 제목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이제 정렬 및 필터에 대한 그 그룹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레코드에 관한 그런 그룹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찾기에 관한 그룹이고 그 옆에가 이제 텍스트 서식에 관한 그런 그룹이요. 그래서 그룹별로 종류별로 다 묶여 있더라.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아이콘들이 쭉쭉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서식 파일을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테이블을 만들겠다 아니면 쿼리를 만들겠다 폼을 만들겠다 보고서를 만들겠다 매크로가 됐든 코드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해서 따로따로 전부 다 이렇게 그룹으로 전부 다 이제 아이콘들이 싹 다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에 찾아가게 되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XS로 가지고 올 때 아니면 내보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곳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구다, 매크로다, 관계다, 분석이다, 데이터 이동이다, 추가 기능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개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전부 다 쭉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죠.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 매크로다 해서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는데 이곳을 보고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체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내가 테이블 중에서 상품이란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상품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이곳이더라. 내가 만약에 판매 내역 입력이라고 폼이 있죠? 이거를 이제 내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렇게 이제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보여주는 곳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테이블이 됐든 폼이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끄고 싶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 X 버튼 있죠? 이 X 버튼 눌러서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상태 표시줄이에요. 상태 표시줄.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화면 구성 알아봤으니까 이제 기본 문제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XX 이 프로그램 껐다 켤게요. 자, 다시 껐다 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거니까 빈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일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 경로도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이 아이콘 이제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새 데이터베이스 파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이제 해당 경로 좀 찾아갈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경로 이제 찾아갔어요.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널 1급에 우리 XX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섹션이요. 섹션이라는 폴더까지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파일 이름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XX 기초 다지기 하고 있죠. 자, 요거 똑같은 파일이 하나 있으니까 저는 뒤에다가 1하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경로가 이렇게 쭉쭉 전부 다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들기라는 이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은 우리가 요 테이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얘를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할 때는 우리가 디자인 모드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 데이터 시트북이에요. 근데 입력된 게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보기 형식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보기 형식을 바꿀 때는 우리가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 필드라고 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보기라는 그 그룹에 보기하고 있죠. 이 보기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시트 보기를 볼래 디자인 보기를 볼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데이터 시트 보기는 이 테이블을 실행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디자인 보기는 이 테이블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디자인 보기요. 해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여기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1하고 제목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를 보겠다, 아니면 디자인 보기를 보겠다, 우리가 또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클릭 좀 할게요.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의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상품이라고 우리가 테이블의 이름 써주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그 상품 테이블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품이나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서 지금처럼 상품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필드 이름이 우리 상품 번호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상품명, 세 번째 거는 판매가, 네 번째 거는 이제 구입가요. 그때 이 상품 번호는 일련 번호 형태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명은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문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짧은 텍스트로 그렇게 입력을 할 거고, 그리고 판매가하고 구입가는 천 단위마다 심표도 붙여야 되고 통화 기호도 붙게끔 얘네들의 이제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이제 통화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서 이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필드 이름이요. 첫 번째 필드 이름은 여기다 이제 상품 번호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놔두면 되는데 이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찍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짧은 텍스트도 있고 이제 긴 텍스트도 있고 숫자도 있고 큰 번호다, 날짜 시간이다, 날짜 시간 연장됨도 있고요. 통화도 있고 일련 번호도 있고 예스노도 있고 OLE 개치도 있고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계산, 조회 마법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상품 번호니까 얘는 그냥 일련 번호로 그냥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드명이 이제 상품명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상품명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고, 얘는 이제 그냥 문자로 입력해야 될 거니까 그때 이제 짧은 텍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필드명이 우리 판매가요. 판매가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데이터 형식 얘를 이제 찍어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숫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라는 것도 있어요. 일련 번호도 있고. 그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는 통화로 돼 있었으니까 요거 이제 통화로 설정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필드는 이제 구입가요. 구입가도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가 통화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필드명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은 필드명을 직접 써주고, 여기에는 뭐 일련 번호가 입력되게 하겠다. 상품명은 이제 짧은 텍스트, 문자가 입력되게 하겠다. 판매가는 이제 통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테이블을. 내가 어떤 필드 제목으로 어떤 데이터 입력 받을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필드 집어넣고 4개 데이터 형식도 다 지정했는데, 이 상품 번호라는 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열쇠 그림이 붙어 있죠. 이 열쇠 그림이 기본키예요. 기본키. 기본키로 얘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품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본키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인덱스가 중복 불가능으로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중복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사람들마다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주인의 번호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주인의 번호는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중복이 안 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필드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설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덱스 속성만 중복 불가능 이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쇠 그림이 붙어 있는 거는 이게 기본키구나, 기본키로 선택이 돼 있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 상품 번호에 기본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싫어요. 나 빼고 싶어요. 그럼 요 위에 보게 되면 기본키하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열쇠 모양이 없어지죠. 그러면 기본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기본키 설정할 때는 지금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필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기본키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거나 해제해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키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더라. 그거까지 기억 좀 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다 만들었으면 여기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X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상품이란 테이블이 있는데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할래 말래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상품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테이블을 그냥 설계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가 설계한 대로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나타나고 판매가하고 구입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기호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화기호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아직 입력은 아직 안 한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테이블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로 이런 테이블을 설계해서 만들어라. 그런 문제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요 테이블을 이제 만들고 나면 아래쪽에 각각 필드들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일반이다 조회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필드 속성을 변경해라. 어떻게 변경해라. 그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특정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제된 그런 문제의 종류가 우리 기본키 설정해라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데이터 형식을 어떤 걸로 바꿔라 그런 것도 나오고 필드 속성을 어떤 거를 지정해라 아니면 우리 필드를 추가시켜라 제거시켜라 그런 문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데이터 입력 좀 하자고요. 데이터 입력할 때 얘는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짜잔하고 뜨죠. 그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디자인 보기 요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 여기서 들어와도 되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요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요 데이터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1번부터 10번까지 요거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요런 거 이제 데이터 입력을 만약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런 거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영어인데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요런 거 이제 대소문자 구분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데이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상품 번호부터요. 상품 번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일련 번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자, 요 필드에서 요 필드로 이동하거나 이 상품명에서 이제 판매가로 이동하거나 판매가에서 구입가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으로 눌러가면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키보드 왼쪽에 좌측에 보게 되면 탭키 있어요. 탭키를 눌러서도 우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 좀 할게요. 상품명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윙하고 돼 있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이동했더니 상품번호 1번이다 하고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왜요? 일련 번호로 우리가 설정해놨으니까 이 상품번호는 자동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입력하자고요. 자, 판매가는 이제 10450 하고 숫자만 입력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의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도 들어가고 통화기호도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입가요. 7315 하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줄로 내려가요. 그럼 이제 상품 번호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상품명으로 이동해서 아레나 하고 그거 이제 입력할 때 우리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가로 이동한 다음에 12870 하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9009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면 그 밑으로 내려가죠. 상품번호는 우리가 입력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명 여기다 이제 트랜스퍼하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트랜스퍼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는 14080이다. 그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가로 이동한 다음에 9856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10번까지 데이터 싹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가자고요. 여기 상품명에다가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상품명으로 찾아온 다음에 자판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한글이 떠요. 근데 상품명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죠. 그러면 상품명으로 우리가 이동을 했을 때 자동으로 자판 상태가 영어로 변경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이 상품 테이블을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디자인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상품명이라는 이 필드명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제 필드 속성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 중에서 IMD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명이라는 필드로 이동을 하면 무조건 이제 자판 상태가 한글로 그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근데
우리 상품명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수자 반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수자 반자 IM 모두 바꿨어요. 자, 지금 어떤 필드에 대해서 상품명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로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글자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키보드 좌판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영어가 뜬다고요. 이렇게 영어가 뜨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좀 더 빠르게 쉽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지금처럼 플래시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700 609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TEMP5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8700이다 609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10개 전부 다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상품 테이블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상품 테이블 닫자고요.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그냥 닫혀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 방금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상품 테이블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도 만들어 했죠. 이 테이블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을 만들어서 이 폼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거래처명이다, 상품 번호다, 판매일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금액이다 해서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때 이 거래처명은 이제 글씨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짧은 텍스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서 필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 번호는 그냥 이제 숫자로 숫자 값으로 그냥 입력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할 거고 판매일은 날짜가 들어있으니까 날짜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 맞춰주면 되고요. 수량도 그냥 이제 숫자가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단가하고 금액은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천 단위마다 심표도 붙어있고 통화기호도 붙어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이제 통화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서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먼저 설계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판매 내역 테이블 그거 설계 좀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또 만들 거니까 요 만들기라는 요 테이블을 이동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라는 그 그룹이 있고 이 그룹에서 테이블을 이제 디자인하겠다 해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필드 이름 써라, 데이터 형식 써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맨 첫 번째 게 이제 거래처명이요. 거래처명이라는 그 필드는 짧은 텍스트로 그냥 입력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상품 번호요. 상품 번호라는 거는 그냥 얘네 이제 숫자 값이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일이요. 판매일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날짜를 이제 입력할 거니까 날짜 시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량이요. 수량은 그냥 이제 얘도 개수를 이제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숫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라는 필드는 우리가 이제 통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라는 필드도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얘도 이제 통화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테이블 다 만들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테이블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테이블 이름 판매 내역이라고 입력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죠. 기본 키를 이제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무조건 만들어 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지정해 주면 돼요.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 키를 안 만들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아니요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여기 이제 짜잔하고 완성이 됐죠. 그럼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필드명으로 해서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이제 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곳에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라고요. 아까 상품 테이블은 이제 테이블에다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폼을 만들어서 그 폼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 테이블 꺼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테이블이 이제 두 개가 됐죠.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품을 어떤 특정 상품을 이제 팔면 그 판매된 상품이 이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해서 얘네들이 이 두 개 테이블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를 먼저 이제 설정할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있어요. 관계요.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 선택을 해주고 얘를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추가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도 이제 추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표시 이 대화 상자는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럼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상품이라는 테이블에는 이런 필드가 있다.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런 필드가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장을 할 때 잘못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도 우리가 사전에 방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테이블 간에 우리가 관계를 이제 정의하는 거. 그게 이제 관계 설정이요. 그때 이 상품 테이블에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보게 되면 상품 테이블에 이제 상품 번호가 있고요.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도 상품 번호가 있죠. 해서 이 상품 번호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이 상품 테이블과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서로 관계 설정해 줄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상품 번호라고 이 필드명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쭉 들어간 다음에 반대쪽 판매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 위에다가 그냥 마우스 손만 띄면 돼요. 해서 쭉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여기 보니까 상품이라는 테이블에 상품 번호 그리고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상품 번호하고 이렇게 뜨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다. 그 다음에 관련 필드를 모두 업데이트 해주세요. 관련 레코드를 모두 다 삭제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거 요거를 이제 체크 표시하게 되면 연결시킨 필드의 내용을 항상 이제 확인을 해요. 항상 확인을 해서 참조되는 테이블에 없는 그런 필드의 값은 참조하는 그 테이블의 필드에 입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의 상품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입력을 했어요. 11번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상품 번호를 11번을 입력했다. 그러면 11번 상품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만들기 좀 누르자고요. 만들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대 다관계다 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관계 설정 잘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중간에 선 있죠? 이 선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다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우리가 수정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관계 설정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거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삭제 선택하게 되면 관계 설정한 거를 우리가 이제 삭제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하는 거는 실제 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 설정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닫기 버튼 있죠? 요 위에 닫기요.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관계 형식에서 변경된 내용을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 설정하는 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관계 설정할 때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찾아가서 우리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더라. 클릭한 다음에 우리 원래는 아까는 우리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작성된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동으로 뜨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안 뜬다 그랬을 때는 비어있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테이블 표시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럼 내가 이제 관계 설정할 그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들을 지금처럼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두 개를 만들었는데 왜 굳이 테이블을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지? 그냥 하나로 그냥 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로 작성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우리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 그리고 우리 판매 내역 테이블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골드 아이라는 그 거래처가 있고 코닉스라는 거래처가 있고 골드 아이가 있어요. 그때 이제 판매 일은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죠. 그때 이제 상품 번호 1번을 전부 다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얘네가. 그때 이제 상품명도 들어가고 이제 판매가도 들어가고 구입가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량도 들어가고 단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각각 거래처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상품을 몇 개를 이제 주문하고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쭉쭉쭉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하나의 테이블로 우리가 다 작성하게 되면 상품 번호 1번이다, 윙이다, 그 다음에 판매가는 이만큼이다, 그 다음에 구입가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단가가 이만큼이다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번호 2번도 좀 보세요. 2번도 보니까 상품명 똑같이 이제 똑같은 거 계속해서 입력해 줘야죠. 그리고 판매가도 계속해서 어차피 똑같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구입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단가도 똑같은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10만 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중복되는 데이터까지 계속해서 저장하고 계속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이제 파일이 그만큼 이제 커지면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수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내가 특정 데이터를 검색을 하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따로따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품 테이블에다가 상품에 관련된 상품 번호다, 상품명이다, 판매가다, 구입가다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놨는데 얘네가 판매가하고 구입가가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 판매가가 됐든 구입가가 됐든 이런 것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10만 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다 바꿔요? 윙인 것만, 상품명이 윙인 것만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판매가다 구입가다 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상품 테이블에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거 한 번만 이제 우리가 수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자동으로 바뀐다고요. 지가 알아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작성하다가 상품명이 됐든 판매가가 됐든 구입가가 됐든 첫 번째 데이터 쭉 입력하고 두 번째 데이터 또 입력해야죠. 두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만약에 상품명에서 오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판매가를 잘못 입력하거나 구입가를 잘못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 입력한 그 데이터랑 원래 데이터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명이 됐든 가격에 따라서 이제 통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낼 때 그 통계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면 그 잘못 입력된 걸 그 이제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10만 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언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적절하게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상품 테이블 따로 만들고 판매 내역 따로 만들고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적절하게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규화라고 하더라.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에서 정규화라는 거 배웠죠? 이게 정규화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폼을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이 테이블 이름을 먼저 찍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들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폼이라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또 폼이라고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폼을 만들 때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찍고 나서 우리가 폼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찍어 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폼 제목도 판매 내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던 그 필드 명도 이곳에 쭉쭉쭉 다 나타나고 입력할 수 있게끔 그 텍스트 상자들도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요거 끄자고요. 끄면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폼 이름을 우리가 이제 판매 내역 입력 폼이라고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폼 이름 우리가 이제 작성해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폼하고 판매 내역 입력 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 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 했더니 아까랑 똑같이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저장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봤을 때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었어요. 자, 요 데이터들만 이제 우리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현대 플라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상품 번호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누르면 이제 판매일로 갔죠. 그러면 2020 빼기 03 빼기 01 하고 입력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제 수량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60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단가는 14080 입력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84480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금액까지 이제 다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골드 아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골드 아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번호 1번이다 엔터. 판매일은 2020-03-02다 엔터. 그 다음에 수량은 50개다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10450이다 엔터. 금액은 522500이다 해서 또 마지막 금액 다 쓰고 마지막 필드까지 다 쓰고 또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보세요.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이 폼을 이제 닫자고요. 닫기요. 닫기 누르고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 있죠?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0개의 데이터가 지금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싹 다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폼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을 만들어 놓긴 해요. 만들어 놓긴 하고 이 폼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정 속성을 이제 바꿔라. 탐색 단추가 이제 표시되게 해라. 표시 안 되게 해라. 레코드 선택기가 이제 표시되게 해라. 표시되지 않게 해라. 폼 구문선을 이제 감춰라. 그 다음에 스크롤 박대를 이제 감춰라. 컨트롤을 이제 생성해라. 컨트롤에 이제 필드를 이제 바운드 시켜라. 하이폼을 이제 지정해라.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출제가 돼서 이제 폼을 만들어 놓고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을 이제 수정해서 폼을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그런 문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이 폼부터 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 게 이 판매 수량 조회라는 이 폼을 우리가 또 만들 거거든요. 이 폼에 보게 되면 앞에 보면 이제 상품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도 있죠. 그리고 거래처명도 있고 수량도 있고 단가도 있고 금액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이 폼에 이 하나의 폼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상품이란 테이블을 만들고 판매 내역이란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 상품 번호라는 거 그리고 거래처 명이라는 거 그리고 수량 단가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 이 5개 필드는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명이라는 거 있죠. 이 상품명은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명이라는 거 얘를 가지고 올 때는 상품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거 이제 상품 번호, 거래처명, 수량 단가, 금액 얘네들이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야죠. 해서 그렇게 두 개 테이블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한 곳으로 이제 모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이제 쿼리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쿼리라는 것도 만들려면 이제 만들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나는 쿼리를 만들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했더니 이제 테이블 표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품이란 테이블이랑 판매 내역 이 두 개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상품이란 테이블 선택해 주고 추가요. 그다음에 판매 내역도 추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표시 대여 상자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상품명만 가져가면 된다 그랬어요. 해서 상품명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는 싹 다 가져갈 거예요. 전체를 가져갈 때는 지금 맨 위에 보게 되면 이 별표 있죠. 이 별표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여기 보게 되면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요. 그때 이 앞뒤 순서는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상품명이 앞에 있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상품명이라는 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놨으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이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여기서 이제 실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처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번호 나오고 판매일 나오고 수량 단가 금액하고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던 상품명이 이곳에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판매 종합으로 할게요. 그래서 판매 종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쿼리가 만들어졌다. 어떤 쿼리가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시험에는 지금 방금 만든 이 쿼리보다 좀 더 이제 복잡한 그런 질의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쿼리 만드는 것도 쿼리 종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형들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쿼리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처럼 폼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필드에 들어갈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쿼리에 다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들 아래쪽에 이제 조회라는 이 단추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50개다 해서 수량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이 텍스트 상자도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폼 만들고 단추 만들고 텍스트 상자 만들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번에 폼을 만들 때는 폼 마법사 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폼 마법사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폼 마법사가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폼에다가 이제 어떤 필드를 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테이블, 상품 테이블에 있는 거 데이터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내역 테이블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쓰겠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나오면 우리는 이제 우리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만들었죠. 이 쿼리 왜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폼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들을 다 갖다 놓은 게 우리 판매 종합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 종합을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이 판매 종합에 들어있는 그 필드가 이곳에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한 필드하고 이 오른쪽에다가 이제 옮겨주면 돼요. 순서대로.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상품 번호가 맨 위에 있었죠. 그래서 상품 번호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 있었어요. 상품명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명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금액만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폼에 나타나게 할 그 순서대로 각각의 이제 필드들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폼에 어떤 모양을 지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식이다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폼에다가 어떤 제목을 지정하겠습니까? 라고 뜨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그 폼의 제목이 판매 수량 조회였어요. 그래서 판매 수량 조회라고 이렇게 이제 폼에 이름 써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쿼리 판매 종합이라는 쿼리에 들어있던 그 필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쭉쭉쭉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상품 번호하고 요 필드명이 지금 잘려서 보이죠? 자, 요거부터 다 보이게 만들어 주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폼을 이제 수정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 번호 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이 폼 위에 써져 있는 판매 수량 조회라는 이 제목이 너무 커서 이 상품 번호가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요 눈금자 있죠? 눈금자 윗부분에 지금 이 제목도 지금 이 줄에 있고요. 요 상품 번호라는 것도 이 줄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이 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때 본문에 있는 거 얘는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이제 판매 수량 조회라고 이 제목도 선택을 안 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요. 이 본문에 들어있는 상품 번호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제 체크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폼 머리글에 들어있는 판매 수량 조회라는 거 요 컨트롤도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클릭할 때는 뭐 누른다? Shift 누르고 우리가 클릭해주면 그렇게 이제 해제가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 번호라는 거 얘만 이제 선택이 됐죠? 그때 이제 주황색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쪽에 데리고 가서 얘를 조금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상품 번호하고 다 보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드래그해서 조금 더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절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폼 머리글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자, 우리가 이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폼 머리글 영역에 있던 데이터는 이 위쪽에 이 표시된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 써져 있던 그 내용들이 이곳에 쭉쭉 데이터가 실제로 나타나는 이곳이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 단추랑 이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본문에 만들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있는 곳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좀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요 폼 바닥글이라는 영역 있죠? 여기다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폼 바닥글이라고 여기 제목이 써져 있죠?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까맣게 잡히는데 그때 아래쪽이요. 이 까만 쪽에 아래쪽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크기 조절할 수 있게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이제 단추도 만들고 텍스트 상자도 만들고 둘 다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단추도 만들고 텍스트 상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에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앞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우리 텍스트 상자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옆에 거 얘가 이제 레이블을 만들 때 레이블이 제목이죠. 제목 같은 거 이제 만들어 줄 때 얘로 만들면 되고 그 옆에 있는 거 요 아이콘이 우리 명령 단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추 먼저 만들 거니까 단추 요거 한번 클릭해 주고 마우스를 이 영역에다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우스 모양이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만들어주고 손을 띄게 되면 명령 단추 마법사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는데 지금 우리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종류 보게 되면 레코드 탐색하겠다, 레코드 작업하겠다, 폼 작업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업할 거는 이곳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취소 버튼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커맨드 13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우리가 텍스트 상자도 만들어도 되겠죠.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 위치에다가 요 커맨드 버튼 우리 명령 단추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상자 쭉 적당한 크기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만들어 주게 되면 또 텍스트 상자 마법사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마법사 이용 안 할 거예요. 취소 버튼이요. 취소 버튼 누르고 보니까 지금쯤 여기 이제 앞에 레이블도 생겼죠. 우리는 요 레이블 필요 없거든요. 해서 레이블을 이제 삭제할 겁니다. 해서 레이블 요거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요 텍스트 상자 있죠? 요 텍스트 상자 이름부터 좀 지정 좀 할게요. 자, 이 텍스트 상자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처럼 속성 시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우리가 요런 이제 텍스트 상자에 이제 이름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있습니다. 기타라는 탭에 갔더니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지금 현재 텍스트 14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폼을 이제 사용할 때 텍스트 14 이게 뭐지?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트 상자니까 txt라고 쓸게요. 텍스트 상자니까 txt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조회 값을 입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xt 조회라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놓으면 조회하는 그 텍스트 상자구나. 쉽게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텍스트 상자는 이제 이름 설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단추, 명령 단추도 우리가 이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맨드 13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기타의 이름이요. 이름부터요. 커맨드 13 그러면 이건 뭔지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니까 요거의 이름도 우리가 좀 바꾸자고요. 대부분 이제 쓰는 게 커맨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CMD를 많이 씁니다. 커맨드 약자 CMD라고 쓰고 얘는 이제 조회 버튼을 만들 거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조회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이름을 봤을 때 CMD가 써 있으니까 이거 커맨드 버튼이네. 조회라는 커맨드 버튼이구나. 그렇게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름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이름 바꿔주게 되면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커맨드 13이 써져 있잖아요.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이름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얘는 이제 캡션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캡션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 커맨드 버튼의 형식을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캡션하고 커맨드 13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 커맨드 13이라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조회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조회라고 쓰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곳에 제목이 조회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추에
눈에 보이는 그런 제목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바꾼다? 캡션을 이제 설정해 주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책상지에다 지금처럼 50이라고 쓰고 이 조회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 50 이상인 수량이 50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를 할 거예요. 이 조회는 언제 실행이 되게? 이 조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추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온 클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쭉쭉쭉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추, 조회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온 클릭에 찾아가서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점점점을 클릭하게 되면 온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어떻게 작성할 거야? 그렇게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때 우리는 지금 코드 작성기로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MD 조회, CMD 조회가 우리의 조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죠.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작성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 쓰는 그 코드는 우리 섹션, 조회 섹션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냥 기초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미점 필터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는 써주고요. 우리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수량이라는 필드의 값이 어떤 거 이상인 거 txt 조회에 들어있는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조회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그 뒤에 찾아가서 부등호 쓰고 또 쌍따옴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만들었으니까 그 필터를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미점 필터 온이요. 미점 필터 온이라고 쓰고 이 필터를 이제 킬 거니까 true 값을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회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그 값 있죠. 그 값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라는 필드를 서로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그 값 이상인 것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런 코드는 우리 조회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X로 되돌아갈 때는 이 비주얼 베이직을 그냥 꺼버려도 돼요. 오른쪽 위에 X 버튼으로 꺼도 되고 아니면 요 앞에 보게 되면 우리 XX 아이콘이 있죠. 요거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로 되돌아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다 쓰고 나면 지금 우리 온 클릭하고 되어 있던 곳 있죠. 그곳에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창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있으니까 X 버튼 눌러서 닫자고요.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 폼도 이제 작성할 거 다 있으니까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이요. X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폼 다 만들었으니까 요 판매 수량 조회라는 요 폼 있죠? 요 폼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여기 수량 봤을 때 50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1개도 있고 5개도 있고 5개도 있고 해서 쭉쭉쭉 수량이 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제 50이라고 쓰고 우리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50 이상의 그 데이터들이 지금 요만큼 4건 있대요. 4건.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되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이 폼도 닫아버리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 두 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판매 내역 입력 폼이라는 이 폼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도 입력을 해줬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된 자료를 이제 검색하는 그 기능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 수량 조회라는 이 폼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상품이란 테이블에도 들어있고 판매 내역이란 테이블에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쿼리라는 거 요것도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할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처별로 판매 현황을 분류해서 인쇄하는 거 프린터로 이제 출력하는 그런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거래처 명별로 이렇게 전부 다 묶여 있죠. 요만큼이 이제 골드 아이 거고요. 요만큼이 이제 동아
프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처별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출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 보고서에 나타낼 게 거래처명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상품명 나타낼 거고, 수량, 단가, 금액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만 나타낼 거예요. 아까 우리 폼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 만들어놨죠. 이 쿼리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5가지가. 해서 이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해서 우리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보고서 만들 때 또 우리 만들기에 찾아가면 되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보고서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자고요. 해서 보고서 마법사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에 어떤 필드를 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곳에서 테이블이다 쿼리다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매 종합 쿼리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에 나타날 게 맨 처음에 이제 거래처명이요. 그래서 거래처명 선택해주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얘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표시할 게 이제 상품명이요. 상품명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량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요. 단가도 넘겨주고 마지막에 이제 금액이라는 요 필드도 이제 넘겨주면 됩니다. 해서 상품 번호하고 판매일 이 2가지는 빼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필드 다 이제 선택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준 상품이라는 걸 찍게 되면 상품명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상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판매 내역 얘를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거래처 명별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판매 내역으로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지금처럼 그룹의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거래처 명별로 볼 거기 때문에 이 거래처 명을 이제 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거래처 명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했더니 거래처 명이 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정렬 순서와 요약 정보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뭐 정렬하거나 요약 옵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서에 어떤 모양을 지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넘어가자고요. 해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의 제목을 지정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고서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보고서의 이름은 거래처별 한 칸 띄고 판매 현황 한 칸 띄고 보고서 하고 그렇게 이제 보고서의 제목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떴으면 지금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가 선택이 돼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 보고서를 진짜로 이제 인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진짜로 이제 인쇄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거래처별 판매 현황 보고서 이 보고서를 이제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줘요. 그럼 요것도 이제 이어서 닫기 버튼 땅 하고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가 안 되고 폼이랑 똑같아요. 보고서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완성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필드를 가지고 이제 그룹을 설정해라, 정렬을 해라, 아니면 어떤 특정 필드의 값을 가지고 이제 누계의 값을 계산해라, 합계를 계산해라, 날짜 표시해라, 페이지 번호 표시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할 게 요 판매 수량 조회라는 거 요거 이제 폼을 열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뒤에 조회라는 버튼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쇄라는 그 버튼 좀 만들자고요. 그래서 인쇄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이 인쇄라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이 보고서 있죠. 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게끔 그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폼부터 닫을게요. 폼 닫아버리고 그때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거를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 작성한 매크로를 그 단추랑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먼저 들어가고요.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하고 있습니다. 요 매크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 1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보고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보고서를 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 함수 추가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함수가 쭉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보고서 열 거야? 보고서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이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형식은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형식을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될 때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줍니다.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인쇄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보고서 아래쪽에 매크로하고 인쇄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폼에다 단추 만들고 이 매크로를 연결시키자고요. 그래서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인쇄라는 그 단추 좀 만들자고요. 단추 만들 때는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양식 디자인에 컨트롤에서 요게 단추라 그랬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고 그 조회 버튼 뒤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법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버튼의 제목 좀 바꾸자고요. 이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우리가 이름 바꿀 때 기타라는 이 탭에 가면 이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름 좀 고치자고요. 그때 이제 커맨드의 약자 CMD라고 쓰고 우리 인쇄요. CMD 인쇄로 그렇게 이름 바꿔주고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 제목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면 있다 그랬습니다. 형식이라는 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캡션을 바꿔주면 이 단추에 보이는 그 제목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써져 있는 이제 커맨드 16은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인쇄라고 이렇게 두 글자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인쇄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인쇄라는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 찾아가 주면 됩니다. 이벤트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온클릭이라고 있죠. 자, 요 인쇄라는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할 거냐?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점점점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 요 목록 상자 이제 열 겁니다. 목록 상자 열어 보게 되면 우리가 작성한 그 매크로 있죠. 그 매크로가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뜨면 여기서 인쇄 매크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속성 시트장은 그냥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폼 실행 좀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죠. 여기서 이제 인쇄 버튼 요거 한번 눌러보자고요. 인쇄요. 인쇄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거래처별 판매 현황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작성이 된 게 이렇게 이제 인쇄 비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특정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뭐 인쇄 미리 보기를 열어라 아니면 폼을 실행시켜라 아니면 폼을 닫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폼과 관련된 자동화 기능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거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이거는 그냥 보고서 자체를 여는 거지만 거기도 우리가 조건을 주어주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보고서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아니면 조건에 맞는 그 데이터만 폼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단추도 만들고 해서 이 단추를 이런 매크로랑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자동화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좀 보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판매 수량 조회라는 이 폼도 열려있고, 지금 거래처별 판매 현황 보고서도 이렇게 이제 열려있죠. 근데 나는 얘랑 같이 보고 싶어요. 같이. 한 화면에 같이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탭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파일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게 되면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찾아가면 돼요. 옵션을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XX 옵션 대화 상자 얘가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보면 이곳에 문서 창 옵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탭 문서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이제 탭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창 겹치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창 겹치기로 이렇게 이제 변경한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정한 옵션을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됩니다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실행되어 있는 거 싹 다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보고서도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XS를 완전히 껐다 키면 돼요. 제가 한번 껐다 켜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껐다 키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 수량 조회라는 폼 더블 클릭 좀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 있죠? 이 쿼리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처럼 탭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창 겹치기요. 이렇게 이제 문서 창을 이제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 푸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XX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도 만들어 봤고요. 쿼리도 만들어 봤고 폼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우리 보고서도 만들어 봤고 매크로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이제 뭐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리고 폼을 만들어라 보고서를 만들어라 얘네들은 이 세 가지는 만들라고 나오진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수정해라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도 만드는 게 우리 쿼리 작성해라 그리고 매크로 작성해라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만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쿼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매크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번씩 쭉쭉 따라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거 끄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만 요거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세요.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갔을 때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XX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사용을 대부분 안 해봤단 말이죠. 안 해봤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은 오히려 엑셀보다 쉽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는 뭐 테이블이 뭔지 쿼리가 뭔지 아직 개념도 안 잡히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엑셀보다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XX 기초 다지기 요거 반복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꼭 연습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